강사 김동환입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재학생 수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등학생 제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 야 서울이 맞나? 그만큼 전통이 있다. 연세대가 또 먼저 만들어졌는데.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투스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작년에 여기 스튜디오에서 우리 연대 고대 친구, 고대 연대 친구들을 모셔놓고 우리 N수생 특집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 또 연대 고대 친구, 고대 연대 친구를 모셔놓고 오늘 정시 파이터 특집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수조교, 석원조교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현수조교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2학번 강현수입니다. 전 지금 김동환 선생님 밑에서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동환쌤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재학생 최석원입니다. 이번 정시 파이터 특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이야기 많이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어색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또 해야 돼서, 우리 또 카메라를 또 처음 봤기 때문에 다들 많이 어색한 것 같아서 우리 이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맨날 하던 거 우리 팀장님 OX 퀴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로 대학을 가면 내신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는 나랑 다른, 이제 현수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현수야,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수시 공부가 정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정시 공부에 꼭 수시 공부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시 공부랑 정시 공부가 공부 방식, 문제 출제 의도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습니다. 그치, 뭐 원래 정시랑 수시는 일단 공부 방식이 다른 건 사실 맞아. 그래서 뭐 당연히 또 석원이 얘기가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석원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저는 사실 수시를 공부함에 있어서 수시가 어떤 공부를 하냐기보다는 수시를 공부하면서 얻어가는 공부 습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시만 파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수시를 버리고 정시 공부만 집중해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을 때 대부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고등학생이라면 두 가지 모두 잡는 게 더 현명한 선택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둘 다 얘기에 너무나 공감하고, 그리고 실제로 쌤이 이제 엑셀을 들긴 했지만, 일단 현수 얘기처럼 정시랑 수시는 너무나 공부 방식이 달라. 근데 석원이 얘기처럼 내가 보았던 친구들,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냥 수시 공부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나는 나 지금 수시 어차피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 정시할래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정시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수시 공부하는 게 지금 그 과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 습관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부가 아예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겹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히 수시 공부하는 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현수야?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좀 분위기가 좀 더 풀어져야 될 텐데, 그치? 자, 우리 이어서 계속 한번 질문해주세요. 수능 수학 공부랑은 별개로 수리 논술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저는 중간입니다. 이것도 다 다르네. 현수야, 너 먼저 말고 성원이부터 먼저 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성원이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능과 논술이 문제풀이 양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개념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논술에는 문제를 어떻게 답을 내가는지 사고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따로 준비할 수 있다면 무조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수능을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낼 때 어떠한 방식으로 답을 내가냐, 그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같이 공부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동환쌤이 그 강의에서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흐름으로 답을 내야 되는지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공부할 수 있으면 좋지만 동환쌤 강의를 들으면 문제없다. 오케이. 좋은 대답인 것 같은데? 제가 뭐 강요한 거 아닙니다. 현수. 일단 저는 이 논술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최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최저를 맞춰야지만 논술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수능 성적이 일단 먼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수능 성적이 나와야지만 논술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수능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수능 공부가 끝나고 수능이 끝난 후에 이제 수리 논술 준비를 해도 저는 그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실력만 있으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나도 이것도 이 말에 완전 공감하는 게 일단 쌤도 이게 완전 가운데였잖아. 내가 세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서건이 말, 현수 말 다 공감이 돼. 근데 이제 이것도 같은 얘기야. 논술을 나는 하겠다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수학이 너무 힘들어. 계속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해서 약간 도피처로 회피하는 형식으로 많이 논술을 선택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논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바탕이 되는데 수능 수학을 못하는데 논술을 잘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수능 수학은 열심히 공부하되 당연히 수능과 논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능 이 끝이 나고 나서 논술을 대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때 나는 논술에도 전혀 늦지 않다. 그래서 일단 나는 수능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보는 편. 그래서 현수 말에 조금 더 공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계속 질문 부탁드릴게요. 막상 대학교를 와서 보니 정시보다 수시로 오는 게 편해 보인다. 이거 조금 나는 안 들을게요. 하나, 둘, 셋. 그럼 현수가 더 수시가 편해 보이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치? 현수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시를 챙기다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과감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선택을 했었는데 저는 다시 돌아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꾸준히 챙길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1년, 2년 정도 빡 정시에 집중을 해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게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서건이는?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일단 수능보다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나눠가지고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수능이라는 하나의 시험에서 실수할 걱정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더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정시는 일단 시험 하나에 몰려 있어서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수시가 그나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시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여러 번 시험을 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치? 좀 한 번 시험 못 쳐도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수시가 조금 더 편한 건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이지. 3년 동안 수시를 다 챙기는 게 정말 만만치는 않은 일이라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수시, 정시 내가 지금 어디에 좀 더 잘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평상시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스타로 또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KYO 땡땡땡 친구가 이제 질문한 건데 정시로 대학 간 가장 큰 이유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서건이부터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사실 그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과목을 미리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목을 끝내고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챙겨서 대학을 잘 가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내신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마침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그때 검정고시를 보고 바로 남들 동년배보다 2년 빨리 연세대를 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정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려면.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아까 얘기했었지만 지금 봐도 수능 봐도 서울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쉽게 됐죠. 그래도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말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검정고시로 가게 됐기 때문에 정시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현수는 대학을 글로 가게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온리 고려대만을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수시도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정시도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평균 4등급에서 5등급 이 정도 점수였어요. 근데 목표를 크게 잡았다 보니 그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는 게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끝까지 그렇게 그 목표를 잡고 고려대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가 고려대학교를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이유였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학교 때 고려대를 생각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하필 고려대였어? 뭔가 그 이유가 있었어? 그 빨간색이 뭔가 좋았어?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호랑이가 멋있고 그러니까 동물이 멋있다. 동물도 멋있고
사실 뭐 캠퍼스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그 나이가 진짜 큰것 캠퍼스가 같아. 이뻐가지고 그치, 고대 캠퍼스 되게 이쁘죠. 맞아. 고대 그러면 그 캠퍼스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저런 곳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야? 네, 맞습니다. 혹시 연대 캠퍼스 가본 적 있어요? 가봤어요. 되게 이쁘지 않아? 이쁘긴 한데 좀 둘이 느낌 다르지. 고대만큼은 아니지 않나. 캠퍼스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은데. 서울대 캠퍼스 가봤어요? 서울대는 안 가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쌤도 대학을 이제 가야 되겠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도 캠퍼스 투어 때문에 간 거거든. 그때 나도 서울대는 안 갔어. 연대, 고대, 이대 갔거든. 이대는 이대는 그게 약간 세트였어요. 그래서 그 이대 그때 다 남자애들만 갔는데 이대들도 굉장히 이대 그 뭐라고 하죠? 그 홍보대사 분들이 되게 당황하셨어. 왜 남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오지? 그래서 막 어쨌든 소개는 해주는데 이제 막 뭐 외국인 전용으로는 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나도 그때 연대 고대 가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연대를 가니까 고대 욕을 해. 고대를 가니까 연대 욕을 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대학 생활이라는 게 약간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쌤이 또 이 질문을 받았어. 또 이제 그저께 또 산모 시험이 있었잖아. 그래서 산모 시험을 치고 나서 이때 특히나 이제 고3 학생들이 산모 점수가 이제 수능 점수랑 정말 같은 거냐. 왜냐면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잖아. 학교쌤이 산모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 같다라고 그냥 아예 박아버리신 쌤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산모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실제로 비슷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지금이라도 수능 공부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1h. _땡땡 친구가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산모 성적과 수능 성적 같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수능 공부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현수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저부터가 산모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산모 성적이 얼마 나왔어? 저는 일단 수학만 따지고 보면 그때 5등급인가 4등급 나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등급대에서 저도 고등학교 때 막 담임 선생님께서 산모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좌절을 했는데 그 좌절을 한 게 좀 후회가 되기는 해요. 그 시간에 좀 많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포기했었구나 그때는. 약간 좀 좌절 많이 했어요. 등급 딱 보고 나서. 근데 사실 그 등급 나오고 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했고 3등급도 나오고 쌤 수업 듣고 나서는 뭐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모 성적과 수능 성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지금이라도 좀 이제 수능 공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다면 좀 뭐 한마디 좀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공부를 하면 충분히 완전 팩폭을 하네.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어차피 내가 정시 파이터를 딱 생각을 했다면 진짜 한번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 네. 그치? 산모 성적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뭐. 오케이. 서건이는? 전 산모를 사설 모의고사로 봤었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본 고3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실제로 푸는 만큼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학도 3, 4등급 정도 나왔었고 탐구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되게 좌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산모가 수능 성적이 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틀렸던 문제들이 있으면 왜 틀렸는지,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약점 보완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약점 보완을 해나가다 보면 수능 때는 반드시 등급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충분히 다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 서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께 산모 있었으니까 이제 산모 시험 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총평을 내가 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거든. 산모가 되게 어려웠었어. 만만치 않았고 힘들었고 애들이 좌절하기 되게 좋은 시험지였어. 근데 우리가 산모를 치고 나면 어차피 산모는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될 수능과는 그렇게까지 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산모에서 틀렸던 내용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들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를 약점 보완만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공부 방향만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성적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해왔던 공부들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 근데 그냥 그 공부 잘못한 방향대로 그대로 가. 그러면 그냥 산모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부족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위권 3등급에서 4등급인 친구인가 봐. 그래서 이 친구가 상위권으로 가는 방법. 아마 다들 아까 얘기했듯이 다들 3, 4등급 아니면 5등급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이 결국 이제 1등급이 된 케이스인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답변을 너무 잘 해줄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서건이부터. 내가 일부러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 알지? 서건이부터. 저는 사실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려면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출이라는 게 평가원에서 만드는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범위를 가지고 만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을 볼 때 그 과정이 겹치고 또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출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그 성적을 올릴 수 있어서 기출이 중요하다. 기출을 요새는 특히나 너무 무시하는 친구들 좀 많은 것 같아. 특히나 이제 너무 이제 엔제 홍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출보다 난 엔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뭐 한마디 해줄 수 없어? 사실 엔제 자체도 기출 변형이 대부분인 문제들이라 기출에서 어떠한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개념을 다루는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교재가 동환쌤의 알고리즘. 또 이런 것도 바란 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동환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출 분석을 하건 기출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이랑 그 파생되는 흐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1등급 가는 건 진짜 문제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 이건 내가 동감하는 게 이 기출을 공부한다는 걸 애들이 그냥 기출 문제만 그냥 주구장창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출 문제를 푸는 거지 기출을 분석하는 건 아니거든. 이 평가원들이 항상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가장 잘 알려주는 수업이 바로 뭐다? 알고리즘이다. 오케이, 좋아요. 현수 한번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현역 수능 때 딱 진짜 3등급이 나왔어가지고 그 3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동환쌤 제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포커스 강의를 듣고 3등급에서 갑자기 2등급, 1등급 이렇게 돼가지고 포커스 강의가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았나. 왜냐면 사실 현역 때 공부를 하면서 이미 개념이랑 기출 같은 거는 좀 많이 했었고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포커스를 딱 듣게 돼가지고 포커스에서 여러 가지 맞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상위권으로 가는 방법이 포커스를 들으라. 약간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저는 근데 진짜 추천을 합니다. 근데 내가 또 최근에 또 들었던 얘기 중에 또 너무 세상은 좁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현수랑 거의 학교에서 이번에 정말 친해진 친구가 또 이제 쌤 수업을 들으면서 포커스를 또 들었던 친구더라고. 그치?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좀 안 하네?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세상 좁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좀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다들 제 교재를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문제가 좀 겹쳐지는 것 같네. 쌤 커리를 타려고 하는 학생인데 특정 강좌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성적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SDK 땡땡땡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 강좌 추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성적이 언제 가장 많이 변했을까? 약간 그것도 좀 같이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엔 현수부터. 일단 성적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시점은 저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능 자체가 그 당해 6월, 9월 모의고사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 이 6월 모의고사 때 틀린 문제를 토대로 좀 약간 보완도 하고 약점을 다시 챙기는 그런 계기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6월 모의고사 때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저도 당시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포커스를 듣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포커스가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아직도 난 기억나는 게 뭐 쉬는 시간 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계속 찾아와가지고 그치? 그래서 막 좋다고 막 그 얘기 많이 했던 거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서건이는 어때요? 전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는 9월 모의고사 이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6월 모의고사는 어쩌다가 한번 봐봤다 일 수 있는데 9월 모의고사는 자기가 고3으로서 공부를 한 거를 이제 재수생들이랑 같이 진짜 겨뤄보는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험이 또 없잖아요. 수능까지. 한 2달간의 시간이 남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막판 스퍼트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막판 스퍼트를 할 때 그 기출이 평가원이 내는 문제여서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기출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한 수능이 만들어진 지가 20몇 년이 넘은 맞아.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뭘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 책이 그래서 좋은 게 그런 기출들을 뽑아가지고 핵심 자료들만 정리해놔서 그걸 보면 되게 공부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쌤이 6월 달에 이제 쌤 제자 중에 6월 달에 5등급을 받고 근데 이제 쌤 수업 듣고 나서 이제 나중에 수능 때 1등급을 받게 된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아까 현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6월부터 이제 좀 진짜 시작인 거잖아. 그래서 6월부터 내가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성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9월 이후에 이제 보통 100일 D100 하잖아. 그때 내가 진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오히려 D100이 되잖아. 애들이 공부를 더 안 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9월까지 열심히 해왔어. 달려왔어. 근데 딱 이상하게 9월달 이후로부터는 뭔가 좀 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뭔가 좀 지쳤나 봐. 그래서 생각보다 그때 해이해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 뭐 4월밖에 안 됐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9월달까지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근데 9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막판 스퍼트 진짜 열심히 달려야지만 진짜 점수가 많이 올라요. 근데 그때 돼서 나 이제 뭐 이미 내가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뭐 할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D100 하면서 이제 점점점 해이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친구들 많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5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점점 끝이 다가와. 자, 이거는 저번에 이제 100점 특집 한번 했었거든. 그때도 애들한테 얘기했고 내신 특집 할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 항상 이게 궁금한가 봐. YLE 땡땡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하루 평균 공부량이 어떻게 되셨나요? 서원이 공부량 어느 정도로 했어? 저는 하루에 한 12시간 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에 얼마나 몰입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집중도. 집중. 약간 공부 밀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 공부를 한다고 해놓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딴짓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공부 시간에 포함을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진짜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문제를 풀었다, 그러한 그 밀도가 높은 시간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 밀도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가 지금 12시간 이런 그쵸. 거지. 12시간은 총 24시간 중에 12시간. 잠은 몇 시간 잤어? 그러면? 잠은 한 6시간, 7시간 잔 것 같아요. 6시간, 7시간.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그 공부 밀도에 해당되지 않은 공부거나 아니면 좀 쉬거나 약간 그쵸. 이런 거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현수는 어때요? 저는 일단 기숙학원에 다녔어가지고 좀 약간 일정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일정하게 한 하루에 1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웬만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저녁 시간도 할애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심야자습도 선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심야자습까지 했었어가지고 하루에 평균 14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현수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공부 밀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앉아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을 하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에다가 체력 낭비도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앉은 시간만큼은 진짜 공부를 딱 하고, 집중이 안 되거나 뭐 약간 피곤하다 그러면 진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깨고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공부 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나도 공부는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거든. 공부는 진짜 효율적으로 해야 돼. 근데 가끔씩 학생들 중에서 난 이거 공부법과 관련된 TCC 영상 내가 진짜 많이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꼭 보세요. 그 학생들 중에 수학데이, 탐구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수학데이, 영어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친구들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오늘은 내가 수학데이, 그냥 수학을 진짜 오질나게 파겠다 막 하면서 하루 종일 수학만 해. 효율이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공부는 진짜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서원이가 잘 얘기했듯이 내가 국어를 뭐 일정 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했더니 이제 점점점 이제 국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내가 집중력을 더 올릴 수 있는 과목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어를 좀 잘 못해, 근데 난 수학을 좀 잘해 라는 편이라면 국어를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수학을 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잡아주면 돼. 그래서 뭐 반대로 난 수학을 잘 못해, 그럼 수학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근데 난 반대로 국어는 좀 잘해 하면 수학이 이제 힘들어질 때쯤에 국어로 계속 이제 턴을 시켜주는 거야.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좀 잡아주면 훨씬 더 그 공부적인 절대 시간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공부 밀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게 될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은 이제 팀장님이 정말 궁금해서 넣은 질문이라고 하네요. 또 우리가 오늘 또 연대 고대, 또 공교롭게도 연대 고대가 됐다 보니까 연대 고대와 관련된 질문인가 봐. 자, 서로 학교보다 각각의 상대 학교보다 본인 학교가 더
우월한 점은?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더 좋다라고 하는 점들 솔직하게 답변해달라고 하네요. 나 먼저 얘기하고 싶다. 있어요? 고대 먼저 하기.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현수부터. 스카이 중에 K가 앞이니까. K가 앞이니까. K가 먼저 오케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대학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정문을 보면 웅장한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 건물을 보면 진짜 막뽕이 차고 좀 그렇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네. 캠퍼스가 저는 연대보다 일단 고대가 더 이쁜 것 같고 그치, 그게 중학교 때부터 영향이 갔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좀 독수리보다는 호랑이가 좀 더 멋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현수 이거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네. 그리고- 호랑이 외관. 그리고 또 이제 연대는 또 1학년 때 송도로 유배를 가야 된다는 아.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고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동기랑 이제 선배들과 같이 이제 안암에서 끈끈하게 우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전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또 술 많이 마시러 다닌다고 좀 바쁘잖아, 그지? 민족 고대여가지고 민족고대여서. 네, 단합이 잘 됩니다. 저희. 오케이. 좋습니다. 석원이. 아까 스카이 중에 K가 먼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대체 노벨상이 없는데 그런 말장난 말이 되나? 일단 연세대는 그 위치 자체가 신촌에 있잖아요. 신촌 주변에 막 이대, 서강대, 홍대 등 여러 가지 대학가들이 모여 있어서 되게 놀기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대는 저도 고대를 많이 가봤는데 저는 여기가 서울이 맞나? 여기가 서울이 맞나? 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현수. 신촌 물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너무 비싸다. 안암 진짜 싸요. 오히려 대학생들은 안암이 좀 더 맞다. 그렇죠. 안암은 정말 그 정겨운 그 느낌 있기 때문에 정도 있고. 그럼요. 사실 정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낙후돼 있어가지고 낙후돼 있어서. 낙후요? 낙후돼 있는 거 동의합니까? 근데 그만큼 전통이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전통이 있다. 연세대가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 절대 안 지네. 진짜 웃기다. 뭐 현수 뭐 할 말 있어? 연대요. 연대 또 채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정교적인 거라 가지고. 편집해 주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나서. 저도 그 낙후 발언할 때 그 안암 주민분들이 막 그러네. 뭐 이거는 이거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살렸잖아요. 이거 해서. 전통 있다 살렸잖아요, 제가. 안암 주민들한테 테러 받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 아무튼 서로 이제 좀 까내렸는데. 아닌가? 까내린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홍보대사분들이 딱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번에 나 궁금한 거, 연고전 고연전 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비겼어요. 비겼어요? 원래는 5경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럭비 경기를 안 했어가지고 2대2로 비겼어요. 그러면 지금 최종 스코어는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저는 연고전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연고전 관심 없어? 나는 연고전이요? 근데 요칠 고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고연전이라 불러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럼 고연전으로 불러주시나요? 네, 뭐 원하신다면 행복하시다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이제 좀 우리 학교가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학교보다 이 상대방 학교가 더 우월한 점이 있다, 더 좋은 점이 있다, 한번 칭찬하기 릴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재밌을 것 같아. 서원이. 저는 고대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끈끈한 게 되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약간 이미지가 귀족 느낌 있잖아요. 잠깐만, 칭찬하기 맞아? 연대는 귀족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약간 잘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 좀 모래알 연세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서로 약간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리버럴한 개인주의. 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커서 막 고대만큼의 끈끈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새내기 때나 뭐 지금도 그렇고. 한번 얘기해 볼래? 제가 사실 이렇게 연대를 좀 놀리거나 까거나 그래도 연대 친구들 되게 많고 연대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은 연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족 느낌이 들어요. 사실 진짜로. 어떤 부분이 귀족 느낌이 많이 들어? 약간 좀 세련되고 좀 약간 똑부러지게 생겼고 저희는 약간 딱 봐도 약간
고대 상이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 그래서 약간 연대 사람들, 연대 학생들을 보면 좀 멋있는 사람도 있고. 아,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세련된 느낌이 네,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좀 칭찬해 줄 거? 하나가 끝이진 않을 거 아니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아, 고대 경영. 그 되게 저번에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연세대 경영대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긴 3-4개인가 있어가지고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놀리는 거 같지? 오케이, 현수는 진짜 없어 이제? 아 근데 뭐 아까도 얘기 나온 거긴 한데 사실 접근성, 신촌이라는 위치 자체가 좀 좋기도 하고, 사실 저희 학교는 옆에 막 다른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연대는 이제 뭐 이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고 사실 뭐 근방에 홍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학교랑 어울리기는 좀 더 좋은 위치인 것 같다. 그게 좀 부럽기는 합니다. 서현 너무 약간 뿌듯해하는 미소로 지금. 쌤도 사실 대학교 때 맨날 신촌 많이 갔던 것 같아. 우리 그때는 쌤은 이제 연합 동아리도 했었는데 연대, 고대, 뭐 이대, 서울대 뭐 이렇게 해서 연합 동아리도 했었는데 다 어쨌든 신촌에서 다 모였거든. 신촌이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연대가 좀 뛰어난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서로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좀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또 정시 파이터 특집으로 우리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 만한 내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 우리 아마 다 정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일 것 같고 뭐 고3이든 N수든 어쨌든 다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한번 우리 그 친구들한테 응원 한마디 서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응원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빨리 깨닫고 약점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느 성적대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진짜 올라갈 길만 남았으니까 저도 진짜 5, 4, 3, 2, 1 이렇게 진짜 올라왔으니까 설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부터 수능을 공부했을 때 되게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어서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되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응원의 말을 먼저 전해주고 싶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현강생들은 언제든지 저나 저를 포함한 조교진이나 동환쌤한테 물어주고, 온라인 수강생들은 이투스 Q&A를 통해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파이팅입니다. 답변 열심히 해줄 거죠? 아우 당연하죠.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최근에 또 모의고사를 또 치고 나니까 또 학생들이 아마 또 뭐 잘 친 친구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만 만약에 내 점수가 좀 낮다 하는 친구들은 많이 좀 좌절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산모 성적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특히나 현수가 아까 잘 얘기했다시피 그냥 생각 없이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정확히 뭘 지금 잘하고 있고 뭘 못하는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특히나 정시하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뭘 하고 있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저거 듣고 있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저거 공부하고 있네, 거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의 실력과 상관없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 Q&A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정시에서 뒤집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